너는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 말순의 짧은 말이 현관 앞 공기를 얼려놓았습니다. 문턱 너머에는 며느리 수연이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난방이 끊긴 집에서 지내느라 얼굴은 푸석하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두 아이가 서로의 옷깃을 꼭 쥔 채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죠. 말순은 아이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새끼들은 들어오거라. 할머니, 방 따뜻해. 그 말에 아이들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문 밖에 서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어깨 위로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수연이 힘겹게 말끝을 잇지만 말수는 고개를 단단히 저었습니다. 너는 좀 더 있어봐. 추운 게 어떤 건지 이제는 알아야지. 그 말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말에 숨을 들이쉬는 것도 어려운 듯 굳어버렸어요. 안쪽 방에서는 아랫목 온기가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고 밖의 공기는 한겨울 골목처럼 살을 파고들 만큼 차가웠습니다. 말수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가 문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닫아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한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집안은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어둠 속에 그대로 잠겨 있었고 말순의 방은 그보다 더 조용했어요. 작은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단 하나, 전기장판이 켜졌다 꺼지면 하는 약한 딱 소리뿐이었습니다. 이불 속에 웅크린 말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입김이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더 끌어안으며 이불 끝을 고쳐 덮었는데 얇은 담요였던 탓인지 발끝으로 찬기가 그대로 전해졌어요. 에구 또 이렇게 춥구나.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손바닥으로 팔을 문질렀습니다. 밤새 방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으니 침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침대 옆 탁자에는 오래된 전기포트와 머그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끓였던 물이 반쯤 남아 있었고 그 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이불 속으로 넣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허리를 굽힌 채 일어나는데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래 추위에 있으면 몸이 더 굳어지는 건지 허리도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침대에서 내려와 슬리퍼를 신었어요. 하지만 슬리퍼 바닥도 이미 밤새 식어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거 전기장판이라도 올려야 하나? 말수는 전기장판 온도를 바라보다가 결국 스위치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이 자꾸 마음을 잡아끄는 듯 떠올랐어요. 어머니, 요즘 가습이 너무 올라요. 조금만 줄였어요. 난방 많이 돌리시면 저희가 감당이 안 돼요. 그 말들이 얇은 얼음장처럼 가슴에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다들 어렵게 산다고 스스로 계속 설득해왔지만 막상 새벽마다 얼어붙은 방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겨웠어요. 말수는 전기포트에 물을 조금 채워 넣었습니다. 작은 불빛이 켜지며 부르릉 하는 진동이 방 안가득 퍼졌죠. 그 소리가 난방 대신 이 방의 유일한 온기처럼 느껴졌어요.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잠시 창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문 유리는 하얀 성에로 덮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아주 조금씩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어왔어요. 창문도 오래돼서 새는구나. 그는 손가락으로 창틀을 눌러보았지만
당연히 바람이 멈추진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방도, 창도, 그의 몸도 조금씩 약해진 느낌이었어요. 전기포트가 딱 하고 소리를 내며 끓기가 멈췄습니다. 그는 머그컵에 물을 따르고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찻잔의 따뜻함이 손바닥에 전달되자 그제야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겨울을 버티는 게 몇 번째인지 그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가 유난히 더 춥고 더 길게 느껴진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어요. 그는 조심스레 컵을 내려놓고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해가 뜨려면 몇 시간은 남아 있었어요. 겨울 새벽은 유난히 길고 몸보다 마음이 더 먼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호는 출근했겠지. 아들을 떠올리자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아들도 참 바쁜 사람이라 요즘은 전화 한 통 걸어보기 어려웠어요. 걔도 힘들긴 하지. 그렇지만 곧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따로 있었죠. 지난달 진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가습이 진짜 장난 아니래. 수연이 말 좀 들어. 아들의 말투도 며느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꼭 자기가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라고 말했었죠.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나 때문에 부담이 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처럼 얼어붙은 방에 앉아 있으면 그 말들이 조금씩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말수는 자기가 이 집에 사는 게 혹시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걱정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 하나 마음껏 켜지 못한 채 겨울을 견뎌내고 있었죠.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바닥으로 무릎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손끝은 따뜻해졌지만 무릎은 여전히 싸늘한 기운을 잔뜩 품고 있었어요. 이렇게 추운데 괜찮기는 한가. 혼잣말이 방 안에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말수는 다시 이불을 잡아당겨 무릎 위에 덮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사람처럼 방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바닥에 내려앉은 냉기와 벽에 비친 새벽 그림자가 그의 마음까지 더 추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던 말수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손들이 이 겨울을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잠시 걱정이 일었습니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힘겹게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에 손바닥을 대보았지만 아무런 온기 없이 차갑기만 했어요. 오늘도 이대로 버텨야겠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오늘 하루가 또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말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날 새벽 이 추운 방에서 시작된 하루가 곧 그의 겨울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게 되리라는 사실을요. 아침 햇빛이 겨우 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 말수는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거실 공기는 방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는 작은 상 위에 놓인 고지서들을 차례로 모아 자신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종이 위에 찍힌 숫자들은 크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늘 커 보였습니다. 말수는 한 장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쓸어내렸어요. 한숨이 나오려는 순간 가볍게 입술을 다물며 숨을 삼켰습니다. 뭐 이 정도면 버틸만 하지. 혼잣말을 하긴 했지만 그 말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하나씩 줄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일상이 되어 있었죠. 따뜻한 밥 대신 국을 조금 덜어 먹고 전기요금 아끼려고 불을 빨리 끄고 물값 절약하려 설거지 물도 2번 더 참고 썼습니다. 그는 고지서들을 반쯤 접어놓고
벽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다는 말이 이런 걸까 싶은 순간이었어요.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듯 그는 늘 참으면 된다, 견디면 지나간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익숙했습니다. 이놈의 살림 나이 들어도 쉽진 않네. 그는 손등으로 이마를 한번 훑어내렸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눈가와 손등의 깊은 주름이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잠시 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남아있던 찬물을 틀자 물줄기에서 겨울 기운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손을 대고 금방 떼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물이 왜 이렇게 차냐? 부엌 창문은 거실보다 더 많은 성에가 껴 있었습니다. 그는 행주를 쥐고 창틀을 한번 눌러봤지만 바람이 들어오는 틈이 막히진 않았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미세하게 스며드는 바람이 손등을 훅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때 잠깐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끼는 게 누구 때문인가? 잠시 떠올랐다가 바로 밀어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잔물결이 일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작은 진동을 울렸습니다. 아들 진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어제 말한 대로 난방 조절 좀 잘해요. 요즘 진짜 비싸대. 말수는 폰을 들었다가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는 짧게 답장을 보내고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집도 살림이 빠듯할 테니 자신이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마음을 눌러버리는 느낌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 의자에 앉아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자식을 키웠고 손주들 밥 해먹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난방조차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조금은 서러웠습니다. 잠시 뒤 집안이 조용하다는 걸 깨달은 말수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낡은 장판이 차갑게 빛나고 TV 옆에 놓인 화분도 잎이 축 늘어진 채 말라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온기가 부족했습니다. 단지 난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오래전 멈춘 것 같은 기운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 골목을 내려다보니 이웃 아저씨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큰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은 바빠 보였고 숨길은 뿌옇게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추운 걸까? 날씨가 아니라 마음이 왜 이렇게 싸늘해지는 걸까? 스스로도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 없었지만 어딘가 잘못 짚인 점이 있다고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걸린 조그마한 달력을 보며 그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몇 달은 지나온 듯한 피로가 쌓여 있었어요. 이렇게 지내다간 몸이 먼저 버티질 못하겠네. 그는 작게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다시 고지서를 바라보던 말수는 결국 입을 뗐습니다.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조용한 말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겨울들처럼 이번에도 그냥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쩌면 이번 겨울은 그렇게 넘길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는 시기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고지서들을 정리해 서랍에 넣으며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 말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서 얇은 얼음이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금이 가고 있었어요. 아직은 그 금이 어떤 일을 불러올지 알지 못했지만 그 틈이 이 이야기를 앞으로 끌고 갈 첫걸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도 되기 전인데 말순의 집안은 여전히 겨울 새벽처럼 싸늘했어요. 부엌 창가로 들어오는 약한 햇빛은
방을 조금 밝히는 듯 했지만 그 따뜻함이 몸으로 전달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말수는 작고 낡은 전기포트를 손에 들고 조심스레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고 차가운 싱크대 스테인리스 표면에서 손끝이 시리게 울렸어요. 그는 스위치를 올리고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전기포트가 데워지기 시작하면서 부르르 하고 가벼운 떨림이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들리는 거의 유일한 전자음이라 그런지 그 진동이 방 안전체로 번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말수는 잠시 허리를 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유리에는 여전히 얇은 성에가 껴 있었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긴 했지만 그 아래로는 차가운 기운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대보고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이고, 얼음장 같네. 따뜻한 무언가가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느린 동작으로 식탁으로 가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아들 진호, 며느리 수연, 그리고 손주들 사진이었어요. 애들은 잘 크고 있겠지. 말수는 그 짧은 한마디를 내뱉고 연락처를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진호 이름 위에서 엄지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바쁘면 어쩌나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새벽같이 일어난 이후로 사람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 조금은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곧바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말투였지만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의 귀는 자연스럽게 그 소리를 향했습니다. 수돗물 떨어지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발로 물을 차는 듯한 찰박찰박 하는 소리. 그 사이사이에 욕실 특유의 따뜻한 습기가 섞인 기운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듯 했어요. 애들 씻기나 보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다시 부르자 말수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아, 그냥 애들 잘 지내나 궁금해서. 수연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네, 잘 지내요. 좀 바빠서 빨리 말씀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수는 그 말투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들려오는 물소리가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따뜻한 욕실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옆에서 듣는 것처럼 부드럽고 여유로운 소리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시선을 부엌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온통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싱크대 위 빨래대에는 어젯밤 손빨래에 널었던 양말이 그대로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창문 아래쪽에는 서늘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연이 다시 묻는 소리에 말수는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됐다. 바쁜데 그만 끊자. 전화를 끊었지만 며느리 집에서 들려오던 따뜻한 소리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테이블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햇빛이 조금씩 비쳤지만 종이 위에 흩어진 고지서들은 여전히 차가운 느낌을 풍기고 있었어요. 전기포트가 탁 하고 끓기 완료를 알리는 순간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컵에 뜨거운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손바닥에는 온기가 퍼졌지만 마음은 점점 더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는 걸음을 느리게 옮기며 창가에 섰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물소리가 다시 떠오르며 저 집은 따뜻할 텐데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상할 만큼 오래 머물렀어요.
부엌 창문 아래로 내려온 성에를 손끝으로 문질러 보니 차가운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감각은 마치 여기가 지금 겨울 한가운데라는 사실을 다시 새겨주는 듯 했어요.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내쉬었습니다. 숨결은 창문에 조금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년 겨울에 사서 아직도 제대로 뜯지 못한 전기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걱정에 꺼내 쓰지 못했던 것이죠. 말수는 그 난로를 잠시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쓰고 말지. 그는 생각이 복잡해지자 작은 독백처럼 중얼거렸어요. 왜 이렇게 춥지 여긴. 말순 자신의 말이었지만 그 말은 단지 날씨에 대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처럼 마음속에도 처음 생기는 작은 균열이 있었어요. 그 균열은 쉽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의 겨울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말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방금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던 따뜻한 소리가 이 이후로 자신이 내리는 선택의 첫 번째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오전 하늘은 조금 맑았지만 공기 속에는 여전히 겨울 기운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말수는 목도리를 여러 번 감아 올리고 장갑을 고쳐 끼며 천천히 밖으로 나섰습니다. 집안도 추웠지만 바깥 공기는 또 다른 의미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는 가벼운 장바구니를 들고 평소처럼 동네 마트로 걸어갔습니다. 오랜만에 햇빛이 조금 따뜻해 보이는 날이라 산책이라 생각하면 좋을 텐데 바닥에 드러난 얇은 얼음층은 여전히 깨질 듯한 긴장감을 주고 있었어요. 마트에 가까워질수록 골목의 인파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 일을 나가는 중장년들, 그리고 장을 보러 나온 듯한 동년배 아주머니들까지 다들 발걸음만은 분주했습니다. 말수는 마트 입구에 도착해 손끝을 비벼가며 장바구니를 잡았어요. 추워 죽겠네 언제 좀 풀리려나. 그가 중얼거리는 사이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장 보러 오셨어요? 동네에서 자주 보던 이웃 아줌마였습니다. 짙은 패딩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밝았어요. 나왔어. 뭐 좀 사려고. 말순이 반갑게 웃으며 대답하자 이웃은 자연스럽게 그의 장바구니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머님, 요즘 진짜 춥죠? 나도 어제 애들 때문에 며느리네 집 가봤는데 세상에, 거긴 여름이더만. 말순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여름? 응. 애들 반팔 입고 뛰어다녀. 집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내 패딩 벗어 던지고 있잖아. 보일러도 빵빵하게 틀어놨더라고. 이웃은 별뜻 없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은 말순의 마음 어딘가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아, 그래.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느리게 떠올랐어요. 애들이 반팔을 입고 뛰어다닐 정도로 어제 전화해서 물소리 들린 것도 그럼 난방을 잘 쓰고 있었던 건가? 그는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줬습니다. 그래, 애들 있으니 따뜻해야지. 하지만 그 말은 자기에게 하는 위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과 헤어진 뒤 말수는 마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며 무심코 손끝이 상추잎을 스쳤는데 그 잎보다 자신의 손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는 콩나물, 배추 한 통, 작은 두부 하나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간단한 반찬거리지만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계산대 앞에 서서 줄을 기다리던 중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었던 이웃의 말이 또렷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따뜻하던데 반팔 입고 뛰어다녀. 보일러 빵빵하게.
그 말들과 자신이 어젯밤 덮었던 얇은 이불의 촉감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들어오는 창문 틈바람이 머릿속에서 다시 스멀스멀 기어올랐어요. 어머니, 계산하셔야죠. 계산원의 말에 정신을 차린 말수는 급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려 카드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마트 밖으로 나오자 다시 차가운 바람이 말순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목도리를 조금 더 감아 올리고 집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걸음도 어느새 느려지고 머릿속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골목 초입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집 창문이 멀리 보였습니다. 창문 아래쪽에는 여전히 하얀 성에가 꽉 껴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듯 보였지만 그 아래로 느껴지는 건 오로지 차가운 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창문과 며느리 집을 떠올렸습니다. 거긴 여름처럼 따뜻했다는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춥지? 이 질문은 단순한 온도에 대한 의문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참아온 시간들, 스스로를 자꾸 작게 만든 선택들, 그 모든 것들이 얇은 얼음장처럼 마음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말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기 전에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면 다시 차가운 공기가 자신을 감쌀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 집에서 들렸던 물소리가 다시 귓가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생활 소음이 아니라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수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어둡고 찼습니다. 전기장판의 빨간 불빛 하나만이 방 안의 온기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말수는 장바구니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배추에서 떨어진 차가운 물방울이 장바구니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는 무릎을 조금 굽히며 장바구니를 정리하던 중 손을 잠시 멈추고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만 추운 게 아니겠지? 그 말은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얼어붙어 있던 감정을 깨는 첫 번째 금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 틈은 곧 더 크게 벌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느낀 이 작은 의심이 며칠 뒤 그의 겨울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오후 말수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조금 더 들어오고 있었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퍼뜩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묻지도 않은 질문을 얌전히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그 집은 따뜻한데 왜 나는 이렇게 춥지? 이따금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마음 한구석을 톡하고 건드렸습니다. 별것 아닌 듯 지나가려다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왔어요. 마치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 유리창을 두드리는 것처럼요. 그는 두어 번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고 부엌으로 가 장바구니에 담아온 배추를 정리했습니다. 부엌 찬장은 오래된 나무장이라 문이 닫힐 때마다 딱 하는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방 안에 크게 퍼져 들렸습니다. 그는 먼지를 털듯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지만 묘한 느낌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웃이 했던 말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겁니다. 애들 반팔 입고 뛰어다녀.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놨더라고. 그 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어딘가 진실 같았어요. 그 순간 말수는 가만히 식탁에 놓인 작은 비닐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마트에서 산 생필품 몇 가지가 들어있는 그 봉투는
바로 며느리 집에 가져다 줄 명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잡이가 손등을 스치며 봉투 속 얇은 비닐이 사각거렸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 한가운데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가보자.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목도리를 여러 번 감고 장갑을 꼼꼼히 끼고 문을 잠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휘감았습니다. 멀리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골목의 겨울 냄새가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뗐습니다. 걸어가는 길은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진호가 결혼한 뒤 이사간 아파트까지의 길은 몇 번이고 다녀 수십 번은 더 걸었던 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 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고 마치 누가 뒤에서 살짝 당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겨울 햇빛 아래 자동차 지붕에는 얇은 서리가 반짝이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두껍게 껴입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추워야 하지? 길을 건너고 횡단보도를 지나 그가 며느리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오후 햇빛이 단지 건물 외벽에 따뜻한 색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말순에게 닿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단지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자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어른들의 대화 소리도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평소보다 더 생생하고 활기 있게 들렸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봉투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실 며느리에게 급하게 가져다 줘야 할 물건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딩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탔고 층수를 누르며 손가락을 잠시 멈칫했습니다. 괜한 짓 아니겠지? 그 생각이 스쳤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안은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통풍구에서 나온 온기가 복도 전체를 은근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말수는 복도를 따라 걸어 며느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 작은 발매트는 깨끗했고 문 손잡이도 최근 닦은 듯 반짝였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꼭 쥐고 그는 조용히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울리는 소리가 복도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까지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이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그의 겨울이 여기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철컥하고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얼굴로 아주 뜨거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아직 문은 다 열리지 않았는데도 그 안쪽에서 다가오는 온기가 마치 찜질방 문을 연 것처럼 후끈하게 느껴졌어요. 말순은 그 순간 자신의 집과 이 집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온도차가 처음이자 가장 선명하게 피부에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온도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말수는 반사적으로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공기는 겨울 특유의 차가움이 가득했는데 그 문틈 사이로 밀려오는 실내 공기는 마치 한여름 사우나처럼 뜨겁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로 따뜻한 공기에 익숙했던 건 손주들 어릴 때 찜질방에 데리고 간 이후로 거의 처음이라 당황스러운 감정이 먼저 스쳤습니다. 문이 더 열리자 뜨거운 김처럼 부드럽게 올라오는 온기가 말순의 안경을 낀 것도 아닌 얼굴 주변을 흐릿하게 만드는 듯 했어요.
그는 보통 집에서 느낄 수 없는 기운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문 뒤에서 수연이 고개를 내밀었지만 말수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열기보다 먼저 뺨에 닿는 따뜻한 공기 때문에 몸이 자연스럽게 굳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활기차게 울렸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잔잔하게 돌아가는 보일러 소리가 배경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은 말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두꺼운 러그가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이리저리 옮기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옷차림은 얇은 반팔 티셔츠. 말수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는 두 겹 세 겹 옷을 껴입어도 덜덜 떨리고 있었는데 그 집 아이들은 마치 가을날 집안에 있는 것처럼 가벼운 차림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추우셨어요? 들어오세요. 수연이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말수는 바로 집 안으로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천천히 거실 구석구석으로 옮겼어요. 천장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의 불빛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벽 쪽에 놓인 보일러 조절기의 숫자는 그가 평소 생각하던 온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25도? 아니, 이건 너무 뜨겁잖아. 그는 속으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아이 한 명이 뛰어오다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왔다. 밝게 외치는 아이의 목소리 뒤로 또 다른 아이도 달려왔습니다. 말순은 본능적으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완전히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이 집안의 온기와 자신의 집안에 깔려있는 차가움이 머릿속에서 너무도 뚜렷하게 비교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는 손에 든 비닐봉투를 조심스레 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을 거 좀 사왔다. 수연은 봉투를 받아들며 아,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익숙한 며느리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웃음 뒤로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느낌이 스치기도 했어요. 말수는 신발을 벗으려다 말고 다시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여전히 차가웠고 안은 여전히 후끈했습니다. 이 두 온도의 차이가 말순의 마음에 무언가를 묵직하게 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마음껏 누리고 있고 누군가는 참고 있다는 기묘한 감정의 온도차였어요. 집안 공기를 느끼며 말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난 겨울에도 숨이 하얗게 나오는 집에서 있었는데 이 집은 그냥 여름이네. 말수는 거실로 들어와 아이들 옆에 서서 그들의 얇은 옷차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숨을 내쉬면 금세 사라지는 자신의 집 안 공기와 달리 이 집 공기는 온기 때문에 더 천천히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너희 집은 따뜻하네. 말순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죠. 요즘이요? 애들 있으니까요. 춥게 하면 감기 걸리잖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애들은 따뜻해야 하고 나는 추워도 되는 거냐? 그 생각이 아주 깊은 데서부터 밀려왔고 순간 말순의 몸 안에 오래 묵혔던 감정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끝으로 러그 위에 따뜻한 기운을 느껴보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는 따스했지만 그 온기가 말순의 가슴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그 집의 온도는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은 말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말순은 봉투 앞물건들을 정리하던 수연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다음에 보자. 나간다. 수연은 잠시 당황한 듯 벌써요? 라고 물었지만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만 갈게.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 찬 공기가 다시 피부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찬 공기가 집 안에서 느꼈던 뜨거움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말순은 복도를 걸으며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하나 또렷하게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알아봐야겠다. 그런 결심이 처음으로 뚜렷하게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느낀 뜨거운 공기, 문틈 사이로 쏟아져 나오던 따뜻한 기운, 거실에서 반팔 차림으로 뛰어놀던 아이들. 그 모든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돌았어요. 그는 코트를 여미며 차가운 바람을 맞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머리를 조금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속고 산 건가? 그 생각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떠올라도 금세 사라졌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던 순간 확 밀려오던 그 뜨거운 공기가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자 다시 냉골 같은 공기가 말순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차갑고 묵직한 공기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참으면 안 되겠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은 코트를 벗고 천천히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 전기포트가 보였습니다. 그래, 이것부터 확인해야지. 그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과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은 탓에 몸을 숙일 때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수첩 첫 장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집 온도 손실이다. 수마약해 나옴. 난방 거의 없음. 그는 손등으로 이마를 한번 훑어내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전기장판에 희미한 빨간 불빛,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 틈, 찬기가 가득한 장판. 모든 것이 그가 적은 내용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펜을 들어 몇 가지를 더 적었습니다. 며느리 집 거실 반팔 차림 아이들. 보일러 소리 강하게 들렸음. 온도 25도 넘는 듯함. 글씨는 조금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 안에는 한동안 찍은 사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그는 방 안을 차근차근 찍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문. 투명했던 유리 위의 성에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두 번째는 식탁 위의 고지서들. 난방비 사용량이 거의 없다는 게 숫자로도 선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장판 위의 얇은 이불과 옆에 놓인 오래된 머그컵. 사진을 찍을 때마다 찰칵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단단하고 분명하게 들렸어요. 그는 휴대폰을 들고 방을 한 바퀴 더 둘러봤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장판, 손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 축 처진 빨래대, 찬기를 머금은 공기. 그리고 그 분위기를 한 장의 사진에 담았습니다. 사진을 전부 찍은 뒤 말순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몸에 힘이 쫙 빠지며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아주 조용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래 참고 견뎌온 사람이
처음으로 조금은 억울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 나도 사람인데.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힘이 없었지만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다시 들어 며느리 집에서 찍어둔 작은 사진들을 천천히 보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오던 밝은 거실, 장난감이 흩어져 있는 따뜻한 러그, 열기 가득한 공기. 그 모든 장면이 가습이 아끼자고 자신에게 강하게 말하던 며느리의 말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확인 필요, 누가 난방을 끈 건지, 왜 내 집만 추운지. 손끝으로 문장을 여러 번 쓸어보는 동안 그 문장들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손을 깍지 끼었습니다. 몸 안쪽으로 굳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가운데는 오늘 처음 생긴 결심이 뜨겁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시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 그 결심은 마치 얼어붙은 바닥을 자르는 칼처럼 확고하고 단단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은 더 차가워졌지만 말순의 마음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밤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곧 며느리 집과 자신의 겨울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몸은 여전히 오싹하게 식어 있었고 이불 속마저 충분히 따뜻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찾아온 감정은 추위가 아니라 전날 밤 내린 결심의 뜨거움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전기장판이 켜져 있긴 했지만 방 전체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피부 위에 묻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그냥 잊지 말자.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식탁으로 걸어가며 말수는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방문을 열자 더 차가운 거실 공기가 훅 몰려왔습니다. 겨울인데도 집안에서 숨을 내쉬면 아주 약하게 흰 기운이 보일 정도였어요. 마치 바깥보다 더 추운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정리한 수첩과 고지서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의 모서리는 밤사이 차갑게 식어 손끝이 스칠 때마다 싸늘한 감촉이 전달됐습니다. 말수는 의자에 앉아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전날 적어둔 문장들이 차분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 온기 없음. 며느리 집은 매우 따뜻함. 확인 필요. 그 글씨들을 다시 바라보자. 밤새 그의 가슴에 쌓였던 결심이 조금 더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 그는 전날 찍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창문에 낀 성에, 난방이 꺼진 거실, 식지 않은 죽 한 그릇, 그리고 그의 집의 전체적인 차가움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 하나씩 넘기던 그는 마지막 사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사진은 며느리 집 문이 열리던 그 순간 뜨거운 공기가 흘러나오던 장면을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문틀 주변의 따뜻한 조명, 그리고 아이들 장난감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실, 보일러 표시기 숫자까지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거긴 뜨끈했지. 말순의 목소리는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그 감정은 분노보다 이해할 수 없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내리고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희미하게 들어오는 아침 햇빛이 바닥에 번졌지만 그 빛조차도 차갑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어제까지 그는 그래, 애들도 있고 따뜻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장면은 그의 마음속에 있던 핑계와 이해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그가 이렇게 추운 집에서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겨울을 버티고 있는데 며느리 집은 마치 사계절이 바뀌지 않는 듯 지속적으로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난방 거의 안 틀어요. 요즘 가습이 무서워요. 조금만 아껴요. 말수는 수첩을 덮으며 아주 느리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또 하나 고개를 들고 있었는데 그 정체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또 추운 거실을 걷다가 그는 난방 스위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절기 화면은 차갑게 꺼져 있었고 그 위에 쌓인 먼지가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위치를 켜볼까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켤까 말까 켜면 또 뭐라고 하겠지. 그 말이 입 밖을 나오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왜 내 집에서 난방 하나 마음 편히 켤 수 없다는 말인가? 왜 참아야 한다는 말만 들으며 지내야 하는가?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난방 스위치 앞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수첩 위에 볼펜을 들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볼펜 끝이 종이에 닿는 작은 소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그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확인할 차례다. 글씨가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그 문장은 이날 아침 말순의 모든 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릴 듯 말 듯 뿌연 하늘, 고요하게 멈춘 골목, 그리고 집안에 들이치는 차가운 기운.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더 이상 참는 사람으로 남게 두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는 그냥 지나가려던 일들도 오늘부터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사진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서도 그가 하려는 행동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이건 그저 불평이 아니야. 이건 확인해야 하는 일이다.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추웠던 건지 알아보자. 그 말이 방 안에 퍼지는 순간 냉골 같던 그의 집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움직임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말순의 마음속 겨울이 서서히 끝나갈 준비를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오후 말순의 집안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난방을 켜놓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보리차를 책상 위에 올려두니 방 안의 공기가 마치 봄날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전 직접 가스회사에 연락해 점검을 받고 그동안 막혀있던 난방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수리기사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여긴 원래부터 가스 잠김 상태였는데요. 누가 외부에서 잠근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말순의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중요한 건 이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온기가 도는 장판 위를 맨발로 천천히 걸었을 때 발바닥에 전해지는 따스함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작은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식탁에 앉아 창밖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온도가 떨어졌는지 밖을 걷는 사람들은 모자와 목도리를 잔뜩 두른 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크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예상치 못한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수연 며느리. 말수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혹시 지금 집에 계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다급했습니다. 왜? 그게 집에 사고가 났어요. 잠시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라인 전체에서 가스가 터졌대요. 한 달 동안 복구가 안 된다고 하네요. 말수는 순간 핸드폰을 꼭 쥐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며느리 집에서 느꼈던 뜨거운 공기, 높게 켜진 난방, 없는 척하면서 쓰던 보일러.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연의 말. 어머니 혹시 잠깐만. 며칠만 저희 좀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말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집안의 따뜻함이 갑자기 무거운 공기처럼 변했어요. 너의 수연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랑 애들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말순의 마음 한가운데 그동안 쌓여왔던 얼음 같은 감정이 천천히 정확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들은 재워. 수연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애들은 오라 그래. 근데 너는 안 된다. 그 말은 평소 말순이 쓰던 말투보다 훨씬 단단했고 그 단단함은 방 안에 흔들림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의 입에서 억눌린 숨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추워요, 어머니.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일 겪던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직접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야 했던 추위. 나도 추웠다. 말순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너는 모르겠지.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애들은 보내. 너는 내 집에서 있어. 말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추운 게 어떤 건지 조금은 느껴봐야지.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수연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짜 추워요. 하지만 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고 그 얼음은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난 뒤 말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이 자신의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마음속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길게 뻗은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분명한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따뜻하게 좀 살아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 둘이 작은 가방을 들고 말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서 떨어질 때 울먹였지만 말순이 따뜻한 장판 위로 이끌자 금세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면 수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찐 겨울바람 속에서 홀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실제로 냉골 같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냉골의 일주일이 며느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변화가 다시 두 사람의 관계를 흔들어 놓을지 말이에요. 그 밤 문 앞에 선 말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손주들에게 따뜻한 물을 데워주며 말했습니다. 춥지? 할머니랑 있자. 그 말은 그동안 할 말 많았던 겨울의 끝이자 새로운 겨울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 집에서 가스 사고가 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고 차가웠습니다. 말순의 집 창문에는 아침 햇빛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고 집안은 보일러 덕분에 은은하게 따뜻했어요. 방 한켠에서 손주들은 장난감을 모아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와 장난감 굴러가는 소리가 그동안 조용하기만 했던 집안에 오랜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말수는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며 식탁에 시선을 잠시 고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방이라도 울 것 같던 아이들의 표정은 이제 제법 환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배고프지? 이따가 김치전 해줄게. 손주들은 얼굴을 들고 진짜? 라고 묻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으로 올라올 때쯤 현관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듯 서다가 똑똑 작은 노크 소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아주 짧게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일주일 사이에 많이 헬쓱해졌고 입술은 바람에 트고 손등은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패딩 안쪽 옷차림은 두껍고 그의 몸에서는 한눈에 봐도 춥게 지낸 사람의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바로 들지 못한 채 천천히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수는 아무 말 없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으로만 지난 일주일의 시간을 확인하듯 수연은 양손을 모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순히 추운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며칠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집에 난방이 없으니까 하루가 진짜 너무 길더라고요. 말순의 눈썹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며느리의 손끝과 눈가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집 추워서 애들 감기 들까봐 고생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추우셨을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아니, 알아도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말수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신발끝,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겨울바람에 얼어붙듯 굳어있는 어깨. 나도 이렇게 서 있었겠지. 문 밖에서 계속 추위와 싸우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서러움과 참아내야 했던 마음도 같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며느리는 그때의 자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감정이 아닌 몸으로 겪어온 사람이 가진 진짜 떨림이 있었어요. 수연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집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말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의 공기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거실에서 말순이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가 문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수연은 그 목소리에 눈가가 급하게 젖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정확히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수연은 그 한마디에 마치 숨을 오래 참다가 내쉬는 사람처럼 작게 안도의 숨을 냈습니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며느리 쪽으로 부드럽게 밀려갔습니다. 한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춥다가 따뜻함에 닿을 때의 그 묘한 울컥함이 말없이 둘 사이에 흘러갔어요. 수연은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몸이 따뜻한 공기를 맞닥뜨리자 어깨에서 힘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달려갔고 수연은 아이들을 한번 꼭 안아주며 입술을 깨무는 듯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말수는 며느리가 들어오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단단하지도 완전히 풀려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사람 냄새 나는 온도가 있었습니다. 수연은 며느리답게 정면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말수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말은 오래 끌지 않은 허락이었고 차갑게 밀어내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말 한마디에 눈을 빛바래게 뜨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말수는 며느리와 아이들에게 따뜻한 국을 데워주며 말했습니다. 춥지? 밥 먹고 좀 쉬어. 그 말에 수연은 조용히 눈을 감고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일주일 동안의 반성과 말하지 못했던 죄송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보일러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겨울 한복판이었지만 그날의 집안은 어쩐지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던 두 사람의 마음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겨울 말순의 집은 누구보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는 단지 난방 때문만은 아니었죠. 말하지 못한 서운함, 참고만 살아온 습관, 그리고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이 조용히 얼어붙어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며느리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필요보다 조금 더 뜨거웠고 서로의 마음을 생각하기엔 너무 여유 없는 온도였죠. 하지만 차가운 곳에선 항상 배울 일이 생기고 따뜻한 곳에서도 다시 돌아봐야 할 순간이 오는 법입니다. 며느리는 자기 집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추웠는지를 온몸으로 겪으며 깨달았고 말수는 그 깨달음을 기다려줄 만큼 긴 겨울을 견뎌왔습니다. 마음에도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상처가 남고 너무 뜨거우면 서로를 놓치게 되죠. 가끔은 말을 건네고 가끔은 손을 내밀어야 겨울 같은 관계도 조금씩 봄을 향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엔 어떤 온도로 남았나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조금 차갑게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서 서로의 온도를 다시 조절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느 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